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천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해역에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될 그 시각에 UN 총회 화상연설에서 한국전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며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은 잘 알려진 일인데요. 이번 UN 총회 연설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미북 간의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일어날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70년 전 한국전쟁의 본질과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 자신의 지배하에 넣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일으킨 남침전쟁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 전쟁이 남한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방이 붕괴된 이후 공개된 각종 기밀문서들은 북한의 남침이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3년여를 끌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물적, 인적 희생을 준 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함을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총성은 멎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일시적 휴전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끝내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자는 것이지요.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후인 2018년 7월 30일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앞 친서에서 기대했던 종전선언이 빠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종전선언에 강한 집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8월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친서를 보냈는데 이때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한국의 전쟁의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종전선언을 요구하기 전에 몇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70년 전 김일성의 남침 목적이 사라지고 북한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적화야욕이 없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남한에 대한 공산화, 김일성주의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수정이 된 조선노동당의 강령인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제1조 사항에는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즉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개정한 북한 헌법 서문에서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라는 표현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통일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종전선언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도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므로 발언권이 있지만 아마도 북한의 의사에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종전선언을 남북 간 평화협정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북미 간 종전선언 후 남북 간 평화협정보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주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의 여건을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남북 간 평화공존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최고 정치 문서인 노동당 강령이나 당 규약, 그리고 북한의 헌법에서 남한 사회를 주체 사상화시켜 통일을 완성시키겠다는 국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남한을 완전 김일성주의화 했을 때를 평화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김일성주의화 통일을 위한 전술적 평화, 즉 위장평화일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지닌 군사력, 즉 군사적인 힘과 주한미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 실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보장성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미국 간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종전선언보다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북한의 생존권 보장, 즉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없이는 비핵화 회담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핵화 회담의 전제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북침연습전쟁의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이야말로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선결 조건, 근본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예상보다 쉽지 않자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미북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미북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서와 같은 북한에 대한 감시망이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더욱이 북한의 남침 의도에 대한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조기 경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걸까요?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종전선언이 정말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성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유엔 대사보다도 못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종전선언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당 강령 및 규약, 헌법에 규정한 김일성주의와 통일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을 보일 때, 즉 주한 미군이 없이도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력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을 때 종전선언을 제안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나 지금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